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승우 씨,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텼습니까? 월급 한 푼 나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선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단 하나도 없던 그 척박했던 시절로 말이죠. 당시 문화원 원장님은 저를 좋게 보시고 은밀히 제안을 하셨습니다. 승우 씨가 이 센터를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는 성격이었고 당시 장애인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처지라 무턱대고 센터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소극적이고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이 제 삶을 지탱해온 정직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이른바 다이어리 친구. 20년 지기였던 그 녀석이 덥석 그 제안을 물었습니다. 녀석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사명감으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그저 장이라는 타이틀이 탐나서 부린 욕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린 배신의 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된 친구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승우야, 네가 도와줘야 한다. 권익옹호 팀장을 맡아다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이었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20년 우정, 그 끈질긴 인연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녀석을 돕기로 하고 찾아간 사무실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제대로 된 책상 하나 없었고 컴퓨터 한 대, 복합기 한 대가 없어서 문화원 사무실에서 눈치를 보며 빌려 쓰고 있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왕 돕기로 한 거 제대로 해보자. 저는 큰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손을 벌리는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매형, 제가 정말 제대로 일해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습니다. 컴퓨터랑 복합기 좀 도와주십시오. 삼성에 다니시던 매형은 처남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원가로 아주 성능 좋은 최신형 컴퓨터 3대와 복합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신영과 저를 믿어주는 매형의 정성이 담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센터를 위해 제 가장 빛나는 재능까지 내놓았습니다. 바로 보치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18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달 10개를 목에 건 검증된 실력자였습니다. 저는 센터의 보치아 감독직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월급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친구가 하는 센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센터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제 노하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제 매형이 사준 컴퓨터로 행정 업무를 보고 제 실력으로 보치아 팀을 이끌고 저는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센터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센터의 멋진 미래를 그렸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둘도 없는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친구는 문화원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는지 협의회에 들어가겠다며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더니 결국 양정으로 사무실을 이사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문화원과의 인연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양정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은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민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민정이도 제 친구였습니다. 셋이서 동갑내기 친구였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낯선 사무실에서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우리 셋이서 으쌰으쌰 하면 정말 가족 같은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정이가 온 날 저는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된 그 녀석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녀석은 친구가 왔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보치아 감독으로서 성과를 내고 장비까지 구해온 저에게 녀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는 손이 느리니까 이제 서류 작업에서 손 떼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제가 매형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그 소중한 컴퓨터 앞에 민정이를 앉혔고 보란듯이 그녀에게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이건 해라. 승우는 못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보치아 감독으로서는 필요하고 행정직원으로선 쓸모가 없다는 걸까요? 내 컴퓨터인데, 내 가족이 사준 건데 저는 그 컴퓨터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3년을 무봉수로 일하며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기틀을 닦아온 저를 녀석은 하루아침에 무능한 짐짝 취급을 했습니다. 친구였던 민정이 앞에서 당한 무시라 더 뼈아팠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20년 인연을 믿었기에,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센터가 망가질까봐 그 굴욕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현장은 제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2013년 부산시청 앞 투쟁이 있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센터의 팀장으로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 버티는 추운 밤이었지만 저는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협의회 사람들은 할 말은 꼭 하는 제 감직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역시 승우 씨가 있어야 든든하다며 저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수록 뒤에 서 있던 소장의 눈빛은 질투와 열등감으로 일렁거렸습니다. 녀석은 그해 10월 캠핑 사업 때도 저와 민정이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혼자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녀석에게 저는, 그리고 민정이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이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캠핑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녀석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좀 지쳤다. 재충전하고 싶다. 센터 문 닫자.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인 녀석이 그만두겠다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녀석은 나오지도 않는 텅 빈 사무실을 저와 민정이 둘이서만 2개월 더 출근하며 뒷늦장을 했습니다. 그 시간 역시 단 한 푼의 월급도 없는 철저한 무봉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진작 떠났을 겁니다. 오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아온 그놈의 20년 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11월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온 뒤에 알게 된 진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재충전하겠던 녀석은 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센터에 부소장 자리를 예약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던 날 매형의 정성이 담긴 제 컴퓨터 3대와 복합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이 그걸 싹 쓸어서 자신이 갈 새 사무실로 옮겨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장비들을 자신의 혼수품처럼 챙겨서 떠난 겁니다. 보치아 감독으로서의 내 헌신도, 친구로서의 내 믿음도 그렇게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척추척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녀석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기대했던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야, 승우야. 너희 집에 캠핑 장비 한 세트 보관하고 있지? 그거 사업 물품이니까 내놔라. 안부 인사도 없이 다고장 물건부터 내놓으라는 그 뻔뻔함.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정당한 권리를 말했습니다. 야, 장비 가져가고 싶으면 네가 가져간 내 컴퓨터들이랑 복합기부터 돌려줘. 그거 우리 매형이 나 일하라고 믿고 사준 거야. 내 물건 돌려주면 장비 줄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인생의 모든 헌신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쌍욕이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네. 야, 너 그냥 그거 처먹고 떨어져라.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을 제 귀에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어온 20년 세월, 학창시절 녀석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나눴던 우정, 보치아 감독으로, 팀장으로 3년간 무봉수로 바친 제 청춘, 그 모든 것이 오직 캠핑 장비 한 세트 값으로 취급되면서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처먹고 떨어져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똑똑히 보았습니다. 욕심 앞에 인연을 헌신짝처럼 버린 한 인간의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밑바닥을 말이죠. 녀석을 믿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도둑맞은 제 컴퓨터들은 지금도 낯선 사무실에서 녀석의 자리를 빛내고 있겠지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을 새웠던 날들, 분노를 삼키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가던 시간들, 결국 마음의 병은 육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 제20화, 마비가 온 날, 무너진 육체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